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어렵구나. 탈산, 탈수 요소. 이것은 유일하게 농내장 중에서 먹는 약으로 사용이 되고 안약으로도 사용이 되는 약인데, 폐쇄관 농내장이 있을 때 이 레이저 홍채 조기술 말고는 백내장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농내장 파트를 보고 있는 김환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농내장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농내장은 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치료하는 질환이지 그걸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닙니다. 혈압이나 당뇨도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조절하면서 약을 드시고, 만약 무지 좋아졌을 경우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있어도 끊는 경우는 없거든요. 농내장도 한번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사용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는 질환입니다. 농내장은 제가 혈압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은 혈압을 조절하는 거고, 농내장은 안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혈압은 낮춰가지고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거고, 농내장도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에 부담을 덜 주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 끊으시면 안압이 상승하여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농내장은 치료가 크게 약물, 레이저, 수술에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로 치료하는 거고, 급성 농내장이나 아니면 일부 농내장 중에 일부는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고, 3% 이내 환자들만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다고 해서 완치되는 게 아니라 심장 스텐트 받는 것처럼 안압을 낮춰서 좀 더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완치는 없습니다. 농내장 치료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프로스타그란딘 제제라는 약인데, 1980년대 후반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약물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뭐 잘라탄, 트라바탄, 루미간 그런 약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약 이름이 틀린 거고, 약은 눈속 방술 생성을 감소시켜서 안압을 낮추는 질환입니다. 약의 부작용은, 약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넣는 게 좋은데 우선 눈이 충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충혈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초기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것이 좀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눈썹 자라게 하는 약물로 대체돼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약물이 피부, 특히 하안검의 색깔이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물을 끊으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홍채조차도 약간 흑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약물들은 약을 넣고 나서 5분 후에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약물들에 묻은 하안검이 까맣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을 사용한 후 5분 후에 세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을 사용했던 약인데 지금은 현재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긴 한데, 현재는 앞에 말한 프로스타그란딘이나 도졸라마이드 같은 약과 콤비네이션해서, 그러니까 그 약과 이 약을 합쳐가지고 혼합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딴 것보다도 심장에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때 심장 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과 합쳐진 다른 약들, 뭐 코소, 에라족 같은 약들은 심장 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사용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어렵구나. 탈산, 탈수 효소. 세 번째는 탈산, 탈수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농내장 중에서 먹는 약으로 사용이 되고 안약으로도 사용이 되는 약인데, 안압이 너무 높아서 대책이 없을 때 이 먹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세트졸 아마이드라는 약인데, 이 약은 먹으면 안압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들이 약간 멍해지는 거,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많이 먹는 거, 심지어는 전해질 이상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최단 기간 사용을 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간혹 개인병원에서 이 약을 좀 지속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만약 이런 약을 받으시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먹는 약을 안약으로 만드는 게 도졸라마이드라는 약입니다. 그게 부작용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마름, 그 다음에 전신 허약증,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용 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약과 티모틱, 아까 말한 베타 차단제가 합쳐진 약들이 코소, 에라족이란 약들입니다. 네 번째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인데, 이 대표적인 약은 알파간이라는 약입니다. 지금은 브리졸라마이드라는 약으로
1회용짜리도 나와 있는데 알파간이 제일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 약은 안압을 낮추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되어 있는 약이라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축소시켜서 눈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라식 후 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알러지가 자주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졸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린선 약제라는 건데 이건 축동제거든요. 축동이란 건 동공을 축소시키는 약입니다. 이 약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노안 치료용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을 크게 개방각, 폐쇄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폐쇄각이라는 것은 그 물길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처럼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그때 이 약을 사용해서 동공을 축소시키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것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는 약입니다. 녹내장을 굉장히 두통이 심하고 눈이 아프고 응급실 가는 질환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이 폐쇄각 녹내장입니다. 이게 생기면 구토가 일어나고 갑자기 한쪽 눈에 통증이 일어나면서 너무 심해서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실려가면 뭐 CT 찍고 신경안과에서 그런 걸 다 검사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안과로 전원이 되고 안과에서 레이저를 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카이네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최근 한 1년, 2년 전에 새로 나온 약으로서 새로운 성분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장 강한 조합으로 사용했는데도 안압이 하강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최후의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것보다 추가 안압 하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혈이 굉장히 심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추가로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안압을 낮추는데 약물로 낮추는데 부족한 경우에 레이저로 추가 안압 하강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첫 번째 선택적 레이저 섬유 성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섬유주라는 것이 눈 안에 있는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수구에 그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 찌꺼기를 레이저로 하수구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방수라는 물질이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큰 효과보다는 약물 사용 시 추가 약물 사용이나 약물 사용 개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2번밖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폐쇄각 녹내장이 걸렸을 때 동공이 축소되면서 안압이 너무 높아졌을 때 동공 중앙 부위나 주변부 부위에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이 있을 때 이 레이저 홍채 절개술 말고는 백내장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가끔 정신과 약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안과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약들 중에 일부 약들이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안과에서 진료를 하고 눈을 보면서 개방각, 폐쇄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만약 폐쇄각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눈이라면은 약물 사용에 주의를 줘서 이런 약물 사용은 하지 않도록 정신과에 문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